네, 마을버스 05번을 타고 개봉역에서 05번을 타고요. 오류중학교 앞에 내리시면 고인돌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자, 고인돌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요, 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산을 넘어 헤매다가 바로 도착을 했던 곳이 이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가기가 좋아졌어요. 왼쪽 앞쪽에 지금 이정표도 살짝 보이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고인돌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오류중학교 내려서 뭐 한 2분 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는 이런 길들이 엮어서 올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서울에 단 하나뿐이 3000년 이상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고인돌의 모습. 네, 강화도 고인돌과는 다르지만 구로와 더 나아가 서울을 지킨 터줏대감, 바로 고인돌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고척동 고인돌입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이죠. 구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귀한 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3년 전문조사단의 발굴 조사 결과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장소인 구로의 조선을 찾아 저는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환 작가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구로 삼경 드디어 탐방온 시작합니다. 범 작가입니다. 네, 김동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선옹주 묘역으로 나왔습니다. 정선옹주 묘역에서 먼저 아침을 시작하는 이유, 그것은 아마 올라가 보시면 금방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뒤에 보이는 게 지금 공원 같은데요. 네, 여기가 궁동 생태공원입니다. 네. 정선옹주가 여기 시집 오신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궁궐 같은 기와집이 여기에 생겼기 때문에 궁동이라는 명칭이 남았고요. 뭐 그 집은 지금 없지만 그래도 이 일대가 지금 생태공원으로 꾸며져 가지고 많은 이들이 찾고 계시죠. 그래도 오늘 저희가 만날 주인공이 묻혀 계시는 장소, 묘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공원만으로 좀 부족하다면 역사와 함께하면 훨씬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도 제가 잠깐 봤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길을 건너면 우리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는 수금골 메뚜기 농촌 체험 학습장, 이름 멋지죠. 체험 학습장이랑 그리고 묘역이 함께 있고요. 뒤에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죠. 비각이 있고요. 그 신도비라고 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비각이 있고 비석이 있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부러운 마음으로 사실은 읽어봐야 합니다. 신도비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공이 있거나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사실은 만드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정선옹주가 이곳으로 시집 오셨잖아요. 입장을 바꿔보면 선조 임금께서 나의 사랑하는 7째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아무 집안에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안을 간택할 때 기준이 있을 텐데 명문 중에서도 명문 집안으로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 명문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집안에서 공적이 많거나 또는 왕실의 버금가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바로 안동 권씨가 그러한 집안입니다. 특히 이곳에 오시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 바로 정선옹주의 남편인 권대임의 할아버지가 여기에 묻혀 계시는데요. 이분이 임진왜란 때 대활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조는 이 공을 잊지 않고 공신을 무려 3가지 종류를 주실 정도로 삼중공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집안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따님을 이 집안과 대필로서 맺어준 것이죠. 그 권엽공의 일대기, 그 권엽공의 일생을 적은 신도비인데, 친절하게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 놓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조선시대식 스타일의 글이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현대식으로 풀이하는 게 좋고요. 네. 잠깐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조선시대는 자랑입니다. 증은 돌아가신 이후에 추증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 관직이 아니지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대광보국 숭록대부 최고의 관직입니다. 네, 의정부 영의정 지금 국무총리죠. 네네. 예, 이걸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돌아가신 이후에 받았다. 그래서 뭐 영의정 겸 영경의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네. 예, 이런 걸 쭉 받으시고요. 원래 하신 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행에 나오는 거예요. 네. 뒤에 나오면 원래 뭐 하셨냐면 예조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았지만 네. 돌아가시고 저 정도를 네. 드릴 정도로 네, 명망이 뛰어나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예조판서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 네. 플러스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임진왜란 때거든요. 네, 그러니 이분이 활약했던 시대 임진왜란 끝나고는 얘를 다시 살리고 외국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런 공으로 여기에 일생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네, 묘역은 사실 신도비 옆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예, 요 언덕만 딱 넘어가면 안동 권씨 묘역이 나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우와. 네, 바로 옆에 도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 우와. 예, 뭔가 포근하게 산에서부터 아래로 감싸고 있는 장면. 네. 예, 여기에 한 집안의 식구들이 쭉 묻혀 계시는 거죠. 네, 가장 위쪽에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권협공의 묘소입니다. 예, 여기 안동 권씨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가 학교와 도로로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 네.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와 보니까 알겠네요.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풀이 많지가 않아요. 예, 이 시기에는 이미 다 정돈이 되고 그런데 네. 코로나 시기여서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뭐 이러는지 예, 조금은 아,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길의 같아요. 흔적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무덤 옆에 이렇게 길이 제대로 나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등산로기도 하거든요. 네. 예, 안동 권씨. 안동 권씨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성씨들 중에 문과 급제자 수로 보자면 전국 2등입니다. 네, 500년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무려 360여 명이 문과에 급제를 하셨는데 네. 이 감이 잘 안 오죠. 360명이라는 게.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반의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100년에 한 명꼴로 합격하면 돼요. 네. 즉 말하자면 예, 조선 왕조 동안 5분 내지 6분만 합격을 하시더라도 예, 조선 왕조 내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의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급제자는 무려 360여 명. 네, 한 집안에서. 네, 제일 많이 낸 가문은 전주이씨인데 이건 약간 반칙이죠. 왜냐하면 전주이씨는 조선을 세운 집안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걸 빼고 공정한 룰로 보자면 안동권 씨가 탑입니다. 한 집안에서 서울대학교 360명이다. 네. 그래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요. 네.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네. 급제를 한 사람이 360명. 그렇죠. 뭐 지금의 이렇게 그 공무원으로 보자면 네. 행정고시 이상 합격자라고. 5급 이상. 예, 5급 이상 합격자. 영의정,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장관에 해당되는 판서, 대제학 정말 수도 없이 나왔고요. 예, 그 중에 한 분이고. 네. 동시대에 또 우리가 안동권 씨 중에 잘 아시는 분은 권율 장군. 예, 바로 이런 분들이 같은 집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번 더 올라가 볼까요? 지금 여기가 꽃밭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원래는 이곳에 원래 묻힐 것은 아니셨는데, 네. 업무를 보시다가, 예, 일종의 과로로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나이 이제 노구에도 불구하고 나란 일을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수탄리라고 불렸는데 그 수탄리 기슭에 급히 일단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지를 찾아가지고 네. 명당 자리로 다시 옮긴 거죠. 네. 여기가 드론을 띄어서 보면 네. 예, 마치 닭이 알을 품은 듯한 형상, 금계포란이라고 하는 형상이고요. 풍수적으로. 예, 명당은 우리가 이렇게 무덤을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주인공이 바라보는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즉 무덤에 내가 묻혀있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 우리 반대가 되겠죠? 네. 그건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네. 느낌인지요. 네, 네. 와, 저희 끝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정선옹주 묘역 앞에 도착했네요. 야, 여기가 좀 뭐 왕릉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무덤 가까이까지 그렇죠. 접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일부 무덤을 제외하고는 사실 네. 못 올라가 보거든요. 네네. 예. 좀 전에도 화면이 나왔지만 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경치가 훨씬 좋거든요. 네. 예, 햇살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정말 포근하기도 하고. 네네. 지금은 정말 야생이었던 꽃밭에 온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네네. 네, 저희 뒤쪽에 있는 지금 정선옹주 묘역인데 여기가요. 네. 예, 잘 보시면요, 여기 네. 아래를 한번 보세요. 네네. 예, 다른 무덤이랑 좀 차이가 있을 거가 보일 텐데 혹시 보이시나요? 아래에 뭐 네. 돌이 베어져 있네요. 예, 이걸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병풍석. 병풍처럼 쭉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네. 정선옹주와 네, 남편 권대임공이 여기 묻혀 계시고요. 아, 네네. 권대임공의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권엽공이 위에 계시고요. 예, 그러면 권대임공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부모님은 아래에 또 계세요. 예, 이유는 정선옹주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순서대로 부모님 다음에 가시면 차례대로 되는데 아하.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예, 바로 아래에다가 묘역이 들어섰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왕실의 인물이잖아요. 임금님의 따님이시기 때문에 예, 다른 무덤과 달리 왕실에서나 쓰는 이런 병풍석을 둘러서 사실은 왕실에서 썼기 때문에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네,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무덤을 답사하면 뭘 보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무덤에 오시게 되면요. 네, 누구의 무덤이다가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요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 네. 있을 유자에 밝을 명자, 유명. 밑에는 조선입니다. 네. 예, 뭐 조선이란 나라는 다 아실 거고요. 길성군, 권대임, 지묘. 네, 중요한 거는요. 조선이란 나라의 길성군으로 봉해진 권대임의 묘이고 또 왼쪽에 보면 정선옹주가 옆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인데 저기 있는 유명은 무슨 뜻일까요? 밝을 유자에 있을 유자에 밝을 명자. 많은 무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 정기 무덤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나 나타나요.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네. 그리고 중국의 주인이 바뀝니다. 네.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을 도와줬던 명나라를 잊을 수 없고요.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의 질서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 말하자면 명나라의 속국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기존의 중화 질서, 그 질서를 나는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조선 후기에나 나타나는 거고요. 네. 유명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면 네. 누군지 몰라도 임진왜란 이후고 마음속에는 예, 내가 신명. 네, 친명,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네.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청나라의 질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무덤의 뜻이 됩니다. 그게 뭐 네. 문제가 되진 않았을까요?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네. 예, 사실은 무덤에 왕족의 근거질 무덤에도 뿐이기 때문에. 네, 왕족의 무덤에서 나오고요. 아, 정말이요? 심지어는 네. 우리가 실학이라고 네. 하면 네, 네, 청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였다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무덤에서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유명은 정말 청나라냐 명나라냐라기보다는 아하.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예, 우리가 추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네.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거야. 뭐 네. 이런 뜻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옛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오른쪽 부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름이 나오고 맨 왼쪽에는 함께 계시는 예, 부인의 예, 이름 또는 성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여기 앞에는 이제 뭐 그 제사를 지낼 때 네. 예, 제물들을 올리는 공간이고 재미난 건 옆에 한번 보시죠. 요걸 망주석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징표인데요. 네. 보니까 다람쥐 같은 게 한 마리 있죠. 아, 그러네요. 보이십니까? 네. 저 건너편에도 있는데요. 저 건너편 다람쥐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네. 다람쥐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상하 한 쌍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조상을 뵈러 왔잖아요. 네. 그러면 후손이 왔으니 조상도 오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예, 이야기도 하고 서 있는데 돌아가시면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여겼어요.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그리고 몸을 이루는 힘,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이걸 한자말로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로 간 혼을 불러야 되고요. 땅으로 흩어진 백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 후손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부르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고 네. 술을 뿌리는 것입니다. 네. 술을 뿌리는 의미가 예, 무덤에 잠들어 계시는 분이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함께 있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조각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좀 잠깐 오시죠. 여기 보면 등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실제 뭐 불을 밝히지는 않지만 예, 장명등이라고 해서요. 네. 계시는 분의 앞날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귀한 집이다 보니까 문인석이 있어서 일종의 예, 여기를 지키는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보통 네. 신하는 네. 이게 왕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문인석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무인석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네. 군 통수권자는 왕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왕비의 무덤에도 함부로 무인석을 잘 쓰진 않아요. 네, 그래서 무인석은 일반 무덤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래급 공무원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군대를 가질 수는 없군요. 그렇죠. 그건 반영이 네.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기 힘든 집에서는 동자석을 만들어요. 동자석. 네, 아이들 상을 만들어서 무덤 앞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정약용 선생께서 계셨던 강진의 유배지 네. 다산초당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네. 그런 동자석들을 무덤 앞에서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아래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보시죠. 정선홍주께서 여기 묻혀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권대임 공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무덤이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무덤을 그러네요. 보면 우리 무덤 그리려면 동그랗게 그리는데 목덜미가 있어요. 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운을 전기를, 그렇죠. 네, 받아들인다. 네. 근데 네. 바로 여기에 보면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데 네. 며느리와 아들 쪽으로 바로 전기가 받아들이긴 어려우니 살짝 틀어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일종의 예의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아, 이제 예. 예, 자식이 먼저 떠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이 시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네. 예, 저희 다음 장소로 또 가야 되지 네네. 않을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자, 저희가 뭐 있던 곳이 지금 정성주 네. 묘에서 지금 요 아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어머니 네. 묘, 그리고 예. 또 아래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정성은 일찍 떠나셨지만 네. 아들을 두셨거든요. 아, 그랬다 예, 그랬죠. 아들 권진공. 네. 예, 그러니까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계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권진공의 아드님, 네. 또 그 아드님, 예, 네. 대들 이어서 한 분씩 예, 네. 큰 아들들이 부모 곁을 지키고 있는 형태가 되어서 음. 예, 그렇게 따져 보니 예, 5대에 걸쳐 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정선홍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떠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시는 때가 임진왜란 중이셨습니다.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이분의 삶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나라가 평안한 것을 별로 바라볼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 아버지는 너무 전쟁을 겪어서 힘드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큰 집이라도 지어서 너는 편안히 살아라 하고 여기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을까? 이 선조 임금님의 마지막 막내딸이 있습니다. 정선홍주보다 한 10살쯤 어린 딸이 있는데요. 이 10살쯤 어린 예, 선조의 막내딸은 언어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시지 못하고 계셨었는데 이 집안에서 그런 선조 임금님의 마지막 한을 풀어드리자 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누구와 결혼시키면 될까 하다가 예, 이 집안의 친척 중에 한 분을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실의 일들에도 관심을 늘 갖고 지냈던 집안이고요. 그래서 왕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후에 광해군 이후에 인조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권씨 집안은 계속 번창을 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일찍 떠나셨지만 저는 정선홍주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정선홍주는 늘 저 자리에 계시면 앞쪽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모습을 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는 오셔가지고 친구 없이 아마 지내셨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지금은 또래의 많은 학생들이 여기저기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지냈다면 하는 생각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다음 장소 유순정 묘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